이 정도면 노후에 큰 문제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숨이 턱 막히더라. 퇴직하고 2년째 전직 중학교 교사였던 64세 박정수 씨가 명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도 같은 학교 교사였고 둘 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은퇴 직후 남은 자산을 딱 계산해보니 예금과 적금, 소액 펀드를 다 합쳐도 8천만 원이 전부였죠. 두 분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우린 교사였으니까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나올 거야. 생활비야 줄이면 되지. 하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어요. 오늘은 이 부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많은 60대가 노후 불안이라고 느끼는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고 마지막엔 조금이나마 불안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1. 교사 부부 8천만 원으로 시작한 은퇴 생활. 박정수 씨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교직에 있었고 자녀 둘은 이미 결혼해 독립했어요. 집은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가 있지만 노후 리모델링도 못한 상태입니다. 퇴직하고 나니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은 두 사람 합쳐 약 220만 원 정도. 듣기엔 적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25만 원, 관리비 전기가스 등 공과금 40만 원, 식비 60만 원, 통신비 10만 원, 자동차 유지비 20만 원, 경조사비와 교통비, 약값, 소소한 생활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더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였죠. 은퇴 1년 차 때 남편이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고 추가 검사와 치료비로 약 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노후 자산 8천만 원에서 6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건 사실상 멘탈 붕괴 수준의 충격이었어요. 박정수 씨는 말합니다.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해요. 이 돈이면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갑자기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밤에 잠이 안 와요. 2. 사례 55세 자영업자, 은퇴 준비가 무너진 순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또 다른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5세의 김명수 씨가 겪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코로나 시기에 폐업했습니다. 모아둔 돈은 1억 2천만 원이 있었지만 폐업 후 생계비로 쓰고 부모님 요양비도 지원하다 보니 지금은 8천만 원 정도가 전부래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식당만 잘 되면 70까지도 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몸도 안 따라주고 세상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지금은 아내가 마트에서 알바를 하고 본인은 동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며 한 달에 두 사람 합쳐 180만 원 정도를 번대요. 국민연금은 둘 다 납입 이력이 짧아 20만 원도 안 되죠. 생활비는 바짝 줄여도 월 150만 원 이상이라 매달 적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3. 사례 62세 여성, 전업주부의 외로운 노후. 또 다른 사례, 62세 이정화 씨가 겪는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나며 사망보험금과 소액 유산 8천만 원이 전부가 됐습니다. 자녀들은 결혼해 각자 살지만 정화 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진 못해요. 매달 기초연금과 알바비, 청소 도우미 일로 한 달 10만 120만 원을 마련하는데 작은 원룸 전세금도 다가오는 갱신 시기에는 인상될 거라 걱정입니다. 젊었을 때 보험 같은 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남편 월급으로 애들 키우고 살기도 빠듯했거든요. 지금 와서 무섭죠, 병원비가. 4. 전문가가 본 은퇴 후 8천만 원의 의미. 은퇴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천만 원으로도 살 수는 있지만 불안의 크기를 견디는 것이 관건이라고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르바이트 등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최대한 자산을 지키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큰 병, 수리, 경조사 등 돌발 비용을 대비해 최소 생활비 612개월치의 현금을 따로 떼어두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5.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현실적 해법.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덜 불안할까요? 박정수 씨 부부의 경우 최근 두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대요. 첫째, 불필요한 지출 마지막 한 줄까지 검토하기. 넷플릭스와 IPTV를 해지하고 스마트폰 요금제도 최저가로 변경했어요. 한 달에 약 7만 원을 절약했죠. 둘째, 조금이라도 버는 구조 만들기. 남편은 중학교 방과 후 과학 실험 강사로, 아내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 보조로 주 34일씩 일하며 두 사람 합쳐
월 9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벌어 생활비 적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6. 마무리. 당신도 나도 같은 길 위에 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할지 몰라요. 나는 얼마나 준비됐을까? 나도 은퇴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현실은 냉정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를 때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분석하고 내가 매달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알바, 소일거리 등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8천만 원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삶의 불안 강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퇴가 더 단단해지길, 그리고 오늘도 나만 이런 건가라는 외로움 대신 우리 모두 비슷하구나라는 작은 위로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앞서 전직 교사 부부의 사례를 이야기했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8천만 원으로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설계해야 덜 불안할까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요? 1. 8천만 원, 노후 자산의 끝이 아닌 현금 흐름의 시작점으로 보라. 먼저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자산 총액만 보지 말고 매달 들어오는 돈의 구조를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부부 합산월 220만 원이라면 사실상 매달 22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기는 셈이에요. 여기에 기초연금 1인당 최대 약 32만 원을 받는다면 두 사람 합쳐 280만 원 안팎의 고정소득이 생길 수도 있죠. 물론 이 금액은 건강보험료, 공과금, 식비, 교통비, 통신비, 약값, 경조사비 등을 빼면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산을 깎아 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2. 현실 사례 월세 전환으로 현금 흐름 확보. 경기도 용인에 사는 66세 윤상철 씨 부부는 비슷한 상황에서 전세 월세 전환을 선택했어요. 원래 8천만 원 전세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이를 월세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남은 7천만 원을 정기예금연 3.5%로 돌려 한 달 이자가 세후 약 20만 원 나오게 했죠. 한 달 월세 30만 원 내고 예금 이자로 20만 원 받고 실제 부담은 10만 원 정도가 된 셈이죠. 물론 전세 지역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있지만 주거 비용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현금 흐름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3. 현실 사례 소일거리 수입으로 불안 강도 낮추기.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63세 김은숙 씨는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불안하고 우울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초등학교 급식 배식 보조 일이에요. 주 5일 하루 2시간 정도 일해서 한 달에 55만 원을 법니다. 이 돈으로 식비를 충당해요. 집에만 있으면 전기세도 더 나오고 자꾸 군것질하게 되는데 오히려 일하니 생활 리듬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합니다. 노후엔 소득 금액보다도 소득의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 100만 원을 한 번 버는 것보다 30만 원이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가 훨씬 심리적 안정을 준다는 말이죠. 4. 구체적 실전 팁 8천만 원 자산의 안전운용법. 그럼 8천만 원을 어떻게 굴리는 게 좋을까요? 물론 개인 상황별 차이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생활비 612개월치 현금 확보하기. 갑자기 큰 병원비나 가족 문제가 생기면 예금이든 적금이든 깨야 하는 상황이 오죠. 생활비 200만 원, X 6개월 최소 1200만 원은 CMA, 요구불 예금 등 수시 입출금 계좌에 두는 걸 추천합니다. 둘째, 나머지는 안전자산 소액 투자로 나누기. 예를 들어 6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1년 만기 예금 현재 3.53, 8% 수준에 두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배당 ETF나 우량 배당주에 나눠 투자하는 식입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큰 병 대비 보험 점검하기. 실비 보험이 있다면 보장 내용을 재확인하고 없다면 무리한 신규 가입 대신 고혈압 당뇨 등 본인 질환에 맞는 특약 중심 보장성 보험을 고민해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넷째, 돈 안 드는 취미로 생활 루틴 만들기. 심리적 불안은 지출 감소만으로 해소되지 않아요.
매일 걷기, 무료 공공강좌,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전문가 한마디 노후의 답은 정답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 마지막으로 한 은퇴 재무 설계 전문가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노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매일의 선택이 쌓여 내일의 불안을 조금 덜어주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국민연금 100만 원이라도 나오면 거기에 맞춘 생활 구조를 만들고 추가 소득으로 안전 자산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은퇴 전략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앞서 말했듯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통장 내역을 열어보세요. 어디에서 줄일 수 있을지, 또 어디서든 조금이라도 벌 수 있을지. 그 작은 실행이 쌓여 당신의 노후가 지금보다 훨씬 덜 불안해질 테니까요.